도림천변. 빠르게 불어난 하천물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하천 맞은편에는 3명의 시민이 오도가 동탄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데요. 산책로에서 휴식을 하던 행인 3명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입니다.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분 친구 2명과 함께 도림천에서 산책을 나오셨다가 구로 디지털역 부근에서 집중호우를 만나가지고 물이 불어나가지고 미처 대피를 못하시고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하천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조대원은 여성의 몸에 로프를 단단히 묶습니다. 로프에 묶인 여성은 천변 위로 천천히 끌어올려집니다. 거세지는 빗줄기에 하천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윽고 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됩니다. 고립 50여 분 만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사다리를 전개해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교각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다리 전개가 불가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로프를 이용해가지고 대원 2명이 순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밑으로 내려가 요구조자 안전 유무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어가지고 머리 헬멧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위에서 로프로 1명씩 끌어올려 구조를 하였습니다. 노원구 중랑천의 한 자전거 도로. 한 남성이 윗부분만 남은 운동기구를 붙잡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물 구경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입니다. 거센 물살에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일에도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천변의 물이 불어나면서 자전거 도로에 있던 70대 노인들 3명이 고립됐다 2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 하천변.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위가 높아지고 급류도 거세집니다. 도심에 있는 하천은 평소 수심이 얕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고립이나 익수, 감전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 놀라서 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둘러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립이 됐을 때는 119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폭우가 쏟아지면 일단 하천 산책로를 벗어나시고 출입 통제가 내려지면 이를 따르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하천변에 고립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헤엄쳐서 나오려다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단한 기둥을 잡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구조대원을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라디오 또는 스마트폰의 재난 알림의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기상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태풍이나 호우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관련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우려 지역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버스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놀랍게도 버스 아래엔 사람이 누워있는데요. 50대 여성이 우회전을 하던 관광버스에 치인 후 버스 아래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니 50대 여성분이 버스 밑에 끼어있는 상황으로 의식은 있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아래로 보이는 두 다리. 혹시 버스 바닥이 몸에 닿아 상처를 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여성의 얼굴은 피로 흥건한데 대원들은 거즈로 피를 닦아낸 후 여성을 안심시킵니다. 사고 여성을 안전하게 꺼내기 위해 대원들은 유압장비를 이용해 버스와 바닥의 간격을 벌립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요구조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선 사고 차량이 움직여 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인목을 이용해 차량을 고정하고 이동 중 미리 준비한 에어백과 버팀목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자 조심스럽게 사고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잠시 후에 버스에 깔렸던 사고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라고 두려웠던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여성은 다리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쌍문동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에서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남성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깔림 사고에는 단순 깔림 사고와 충격 후 깔림 사고로 나눠볼 수 있으며 사고의 특성상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후에도 자칫 잘못하면 2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류장이나 커브길에서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절대로 힘으로 차량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여 요구조자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을 고정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운전자는 늘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